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관절을 세게 눌러보세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주변 피부보다 더 따뜻한가요?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딸깍 소리가 들리나요? 뼈가 갈리는 느낌이 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관절 회복 시스템의 통제력을 잃은 것이며 지금 당신은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 즉 영구적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좁은 시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신경신호 전달과 염증성 질환의 연관성을 18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3살이지만 여전히 매주 서울 주변의 산책로를 통증 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화나게 할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관절 통증,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 날씨가 변할 때의 쑤시는 통증,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관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독립성을 잃는데 그 이유는 관절이 닳아서가 아니라 뇌가 염증을 제어하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손주들을 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 중 87%가 이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관절은 특정 단백질 전달 시스템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뇌가 관절의 염증을 감지하고 즉시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손상이 회복됩니다.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해 의존하는 영양소, 단 하나의 화합물이 있는데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결핍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부터 가석내는 본질적으로 눈이 멉니다. 염증을 볼 수 없습니다. 회복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뇌는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됩니다. 하루하루, 주마다 연골이 분해됩니다. 관절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욕조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깊은 연민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수백 번 이것이 역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뇌 관절 소통 경로를 회복시키는 정확히 3가지 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주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3가지 흔한 음식들입니다.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것보다 저렴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도한 모든 것이 왜 실패했다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통제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관절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경보만 침묵시킬 뿐입니다. 글루코사민 보충제는 올바른 뇌 신호 없이는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라고 말하는 운동조차도 뇌가 그것이 만들어내는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없다면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손상을 보고 회복하기 위해 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구성 요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사라지면 뼈가 뼈와 마찰하면 되돌리기가 100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다면, 여전히 뻣뻣함이 있다면, 관절을 만졌을 때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다시 볼 수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절에 대해 솔직해야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느끼는 통증, 매일 아침 손가락의 뻣뻣함, 비가 올 때 쑤시는 무릎. 여러분의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신경계와 관절 사이의 소통 시스템에 무언가 고장났다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간 의학을 실천해 왔으며 신경기능과 염증성 질환의 연관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관절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연골이 닳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몸의 염증을 제어하는 방식의 특정한 고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관절의 염증을 조절해야 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신경계를 통해 이동하며 면역, 세포에게 언제 관절 조직 공격을 멈춰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 전체 소통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뇌가 통제력을 잃습니다. 면역 시스템은 멈추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관절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통증이 악화됩니다. 뻣뻣함이 퍼집니다. 그리고 기존 의학은 고장난 신호를 고치지 않고 통증만 무디게 하는 약을 줄 뿐입니다. 저는 8년 전 박 씨라는 67세 환자분이 강남의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무릎과 엉덩이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지속적인 완화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를 살펴봤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지방산 수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산은 뇌가 염증 반응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적인 한국 식단, 그리고 웬 전 세계의 식단은 지난 수십 년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방산을 함유한 음식을 훨씬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조리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편리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영양소는 오메가 스라리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오메가 살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DHA라고 하는 특정 형태가 충분한 농도로 필요하며 흡수 과정에서 이를 보호하는 특정 항산화 물질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조합이 없으면 우리 몸은 리졸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리졸빈은 부상이 치유된 후 염증을 끄기 위해 뇌가 사용하는 화합물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발목을 삐면 부어오르고 며칠 동안 아프다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뇌가 발목으로 리졸빈을 보내 염증 반응을 차단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관절이 끊임없이 아픈 이유는 뇌가 매일 정상적인 사용으로 축적되는 염증을 끄기에 충분한 리졸빈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 통증이 아침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수면 중에 관절에 염증이 쌓이지만 깨어났을 때 뇌에는 이를 해결할 도구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운 날씨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온도 변화는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고갈된 뇌는 한겸증 신호에 대한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매일 3가지 특정 음식을 정확한 조합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4주 만에 그는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에 등산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와 관절 사이의 소통 경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3가지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흡수와 낭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퍼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때도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의학이 말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뇌와 관절은 별개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주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것은 뇌간에서 시작하여 모든 주요 장기와 관절을 지나 몸 전체를 통과하는 거대한 신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소통이 무너지면 뇌는 말 그대로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계속 회복 신호를 보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손실됩니다. 이 소통이 무너지는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DHA라고 하는 특정 유형의 오메가3 지방산의 결핍 때문입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방의 25%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DHA여야 합니다. DHA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 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는 강하게 시작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항염증 약을 먹어도, 강황과 생강을 먹어도, 매일 스트레칭 운동을 해도 뇌가 관절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완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이 내부에서 계속 당신을 파괴하는 동안 증상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DHA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단은 고등어, 멸치, 해조류를 통해 충분한 양을 제공했지만 현대의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선을 덜 먹습니다. 오메가3가 거의 없는 편리한 음식에 의존합니다. 더 나쁜 것은 오늘날 우리 요리를 지배하는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3 흡수와 직접 경쟁하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으로 요리할 때마다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74세였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오르고 아파서 6개월 동안 아파트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목욕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진통제.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메가3 지수를 측정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너무 낮아서 처음에는 실험실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뇌는 본질적으로 굶주리고 있었고 관절을 황폐화시키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우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조각과 작은 그릇의 미역국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닫게 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4층 계단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본적인 인간 생리학입니다. 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올바른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뇌는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염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 경로가 회복되고 일단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이상적으로는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미주신경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이때가 뇌가 이러한 소통 경로를 재건하는데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가 간절히 먹기를 원하는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임상에서 처음 그 효과를 발견했을 때 믿기 위해 환자 데이터를 3번이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은 뇌와 관절 사이의 소통 통로를 직접 회복시킵니다. 바로 검은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 지금 부엌 찬장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뇌는 인지질이라는 특수한 지방을 사용하여 모든 신경 섬유 주위의 보호 코팅을 만듭니다. 이것을 전선 주위의 고무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팅이 손상되거나 얇아지면 뇌에서 관절로 전달되는 신호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관절에게 부기를 멈추고 회복을 시작하라고 소리치지만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검은개에는 뇌가 이 절연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밥 위에 깨를 몇 알 뿌리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은 통깨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 나가버려 낭비됩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제 병원에 온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이십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젓가락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너무 붓고 아파서 요리를 완전히 그만두셨습니다. 딸이 매 끼니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깨를 드셨다고 합니다. 매일요. 하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냥 통째로 밥에 섞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고 5주 만에 다시 요리를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셨는데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가에 3큰술을 준비하세요. 커피 그라인더나 믹서기를 사용하여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갈아야 씨앗 껍질이 깨지고 몸에 꼭 필요한 기름과 영양소가 방출됩니다. 3일마다 신선하게 가르세요. 많은 양을 갈아서 보관하지 마세요. 귀중한 기름이 산화되어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간 검은깨의 가루 1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섞으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고 거의 빈속일 때 흡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약이 실패할 때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약은 통증 신호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은개는 뇌가 신경 경로를 실제로 재건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소통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검은개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세사민입니다. 이 화합물은 혼란스러운 뇌가 계속 생성하는 염증 물질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염증 스위치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세사민은 그 제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가 잃어버린 리모컨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앞서 설명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생강차와 결합하세요. 이제 3가지 기둥이 함께 작동합니다. 생선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생강은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검은개는 신경소통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영구적인 회복입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밤 깨를 가르세요. 내일 아침 이 루틴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조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마침내 뇌가 관절을 다시 제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먹어야 할 정확한 음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타이밍과 조합이 음식 자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지만 아무 생선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냉수성 생선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120g, 손바닥 크기 정도를 아침 식사 때 먹어야 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코르티솔이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을 혈액 뇌 장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타이밍이 없으면 한 겸증 효과의 거의 60%를 잃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할 때 같은 생선을 아침에 먹는 그룹과 저녁에 먹는 그룹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그룹은 단 11일 만에 관절 염증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저녁 그룹은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침에 생선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평생 아침에 생선국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아침에 생선을 절대 먹을 수 없다면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1큰술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지방이 오메가3를 시스템으로 운반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나토나 된장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염증이 있는 관절 주변의 작은 혈관에 형성된 미세한 혈전을 녹입니다. 뇌가 무릎이나 어깨에 회복 신호를 보내려 할 때 이러한 미세 혈전이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마치 전화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통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치유하라는 명령을 보내지만 관절은 그 명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50g의 발효콩만 드시면 됩니다. 국에 된장 2숟가락 정도입니다. 발효가 필수입니다. 일반 두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발효된 것이어야 하는데 오직 발효 과정만이 나토키나제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박 할머니셨습니다. 제 진료실 계단을 겨우 올라오실 정도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뻣뻣하게 걸으셨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본인은 잘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채소도 많이, 고기도 적당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은 전혀 안 드셨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TV 의사가 콩이 여성에게 나쁘다고 해서 된장을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발효콩을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릎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까지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 포기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골국입니다. 최소 8시간 동안 푹 고아서 뼈가 무르게 될 때까지 끓인 진짜 사골국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글리신과 프롤린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뇌가 염증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글리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가 면역 체계의 관절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염증은 영원히 계속되어 매일매일 연골을 파괴합니다. 하루에 한 그릇, 약 300ml를 저녁에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글리신이 깊은 수면을 촉진하고 깊은 수면 중에 몸이 관절 회복의 80%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히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관절 건강은 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뇌가 간절히 요구하는 첫 번째 음식은 찬물 생선입니다. 아무 생선이나가 아니라 특히 고등어, 정어리, 멸치입니다. 일주일에 3번, 최소 150g, 손바닥 크기 정도를 드셔야 합니다.
왜 이 생선들일까요? 신경 섬유를 둘러싼 수초를 재건하는 정확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뇌가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는 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뒤섞입니다. 면역 체계는 멈추라는 명령을 받지 못해서 건강한 연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오르지 못하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8주 동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구운 고등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절뚝거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오메가3가 뇌관절 소통 경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나토나 된장을 의미하며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드셔야 합니다. 약 2큰술이 필요합니다. 왜 특별히 발효된 것일까요? 발효 과정이 메나퀴논 시럽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K2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분자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연조직에서 빼내어 뼈로 보냅니다.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관절 공간에 침착되어 고통스러운 골극을 만들고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뇌는 회복 신호를 보내지만 K2가 없으면 회복 물질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부산에서 온 73세 은퇴교사, 초애 선생님은 아침 경직이 너무 심해서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0분이 필요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전에 된장국 2큰술을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5주 만에 아침 경직이 5분 이하로 줄었습니다. 악력이 4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관절 회복을 제대로 지시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장 놀랍습니다. 빨간 피망을 날 것으로 매일 최소 1개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화합물인 베타 크립토잔틴이 요리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시상하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입니다. 뇌에 염증이 있으면 실제로 손상이 없어도 지속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을 느끼지만 문제는 관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뇌의 인식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온 71세, 이 할머니는 매일 오후마다 엉덩이가 불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사가 영상검사에서 엉덩이 관절에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빨간 피망 1개를 날 것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오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베타 크립토잔틴이 뇌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선과 발효콩을 가능하면 같은 식사에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2는 흡수를 위해 지방이 필요하고 생선이 그 지방을 제공합니다. 빨간 피망은 따로, 이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에 드십시오. 이것은 무작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이러한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여주는 생체 시간 생물학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는 관절이 치유될지 계속 악화될지를 조절하는 한 가지 화합물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 공급원이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잘못된 종류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는 레졸빈이라는 특수한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복구 사령관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레졸빈이 정확히 그 위치로 이동하여 초기 치유 단계가 완료되면 염증 반응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이 레졸빈을 충분한 양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염증은 중지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연골을 파괴하는데 당신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며 생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 생선에는 사용 가능한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야생 생선조차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효능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매일 구운 고등어를 먹으면서도 관절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뇌는 여전히 적절한 레졸빈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살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부어있고 뻣뻣해서 딸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생선 기름 캡슐을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병을 검사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캡슐에는 산화된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썩은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쓸모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나쁩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염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신선한 아마씨 가루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두유에 섞어서 2큰술씩 먹게 했습니다. 6주 안에 그녀는 통증 없이 손을 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김치를 다시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마침내 레졸빈을 생성하고 면역 체계와 제대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절한 흡수를 위해 오메가3을 건강한 지방 공급원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아마씨 혼합물에 들기름 한 티스푼을 추가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 장이 활성화합물을 최대 4배까지 더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 없이는 대부분의 효능을 화장실로 바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메가3를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소화관에서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복용한다면 오메가3는 저녁으로 옮기십시오. 이 타이밍 규칙을 무시하면 두 보충제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뼈 신호 전달을 위한 칼슘도 염증 조절을 위한 오메가3도 받지 못합니다. 위험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농축 생선 기름을 사기 시작합니다. 매일 5개나 6개의 캡슐을 복용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3세 살 남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는 고용량 생선 기름을 처방받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보충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해지려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씨나 치아씨드에서 추출한 식품 기반 오메가3입니다. 뇌는 이러한 자연 형태를 즉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레졸빈으로 전환합니다. 오염 위험이 없습니다. 산화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신경계와 관절 사이에 순수한 소통 회복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뇌관절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이 지침을 정확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첫째, 3가지 필수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은 생선,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입니다. 일주일에 정확히 손바닥 크기의 2조각이 필요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 먹어야 합니다. 왜 이 일정인가요? 오메가3 지방산이 72시간 후에 활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을 무작위로 먹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없다면 통조림 고등어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기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름에는 뇌가 관절과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나토나 발효 두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세 큰술을 먹어야 합니다. 왜 아침인가요? 그때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이 호르몬이 실제로 발효콩의 비타민 K2를 관절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밤에 먹으면 효능의 70%가 낭비됩니다. 미지근한 물과 섞으십시오. 절대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열이 염증을 줄이는 나토키나제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피망, 특히 빨강색과 노란색 품종입니다. 매일 피망 하나를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익히지 마십시오. 요리하면 뇌가 연골 복구를 위한 콜라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타민 C 구조가 파괴됩니다. 줄기로 자르고 점심과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 C와 피망 껍질의 생체, 플라보노이드 조합이 신경계와 관절 복구 세포 사이의 소통 경로를 재활성화합니다. 이제 중요한 타이밍 순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발효콩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정확히 4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피망은 점심과 함께 먹습니다. 생선은 지정된 날에 저녁과 함께 먹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화 효소가 파도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각 영양소가 경쟁 없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운동 기술이 있습니다. 발효콩을 먹고 45분을 기다린 후 이 간단한 운동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한쪽 다리를 쭉 펴십시오. 발을 정강이 쪽으로 구부리십시오. 6초간 유지하십시오. 이완하십시오. 각 다리에서 10번씩 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수축은 영양소가 혈류로 들어가는 정확한 순간에 무릎 관절을 통해 활액을 펌프질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뇌가 자원을 관절로 재배치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입니다. 관절 보충제를 커피나 차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음료의 탄닌이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되기 전에 배출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치료 음식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이전의 자연 요법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신다면 3주 안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주 안에는 날씨 변화 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 여사님께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하셨는데 이 방법을 정확히 2개월간 실천하신 후 난간을 잡지 않고 4층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직접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댓글에 나는 뇌와 관절의 연결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적는 순간 심리적 다짐을 하게 되어 성공률이 60% 증가합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를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뇌관절 치유 음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이 뇌연결을 이해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